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임광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주제어 살펴보겠습니다. 각질 밥풀이네요. 네. 사실 두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홈쇼핑 방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홈쇼핑 방송에서는 정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죠. 그런데 화면으로만 보고 물건을 구매해야 하다 보니까 진행자들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요. 예. 옷은 입어보고 또 화장품은 직접 발라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시연이 물건을 구매할 때 참고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홈쇼핑 방송에서 가짜 연출을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각질 제거제를 판매하면서 발 뒤꿈치에 실제 각질이 아닌 가짜 각질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던 겁니다. 방송을 믿고 구매한 분들은 배신감이 클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짜 각질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밥풀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가짜 각질은 녹말 성분을 발라서 만들었습니다. 방송 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다라는 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방송 진행자들의 발언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진행자들은 실제와 다른 성분으로 각질을 연출했음에도 발 뒤꿈치 수북했던 각질들이 그냥 바르자마자 녹여준다. 또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남짓 모았다라는 등의 말을 했는데요. 방심위는 중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행자들이 진짜 각질인 것처럼 속이는 수준이라 기만의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광고, 허위 광고는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강라면 대박입니다. 네. 한강 가면 라면 먹는 건 사실 필수 코스잖아요. 네. 예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데 요즘 최근에 대박이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네, 한강공원 편의점 라면 직접 말씀하셨지만 많이들 먹게 되는데요. 은박 접시 또는 종이 그릇에 끓여 먹는 라면은 그냥 보통 컵라면과는 분명히 다른 감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라면 조리기를 집에 들여놓았다는 연예인도 있을 정도인데요.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한국 상품 박람회에서 이 즉석 라면 조리기가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미국과 불가리아, 중국 기업 바이어들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금액이 우리 돈으로 무려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인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라면을 끓이는 조리기까지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네,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종종 한강라면이 등장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많이들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한강공원에 가면 외국인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즉석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에서도 이 즉석 라면 조리기를 대거 배치한 전문점이 등장할 만큼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는 최근 K푸드에 대한 현지인의 인기가 매우 높다면서 휴게소를 갖춘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즉석 라면 조리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라면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라면도 그렇고 최근 K컬처, 그중에서도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도 흥행한 덕분인 것 같은데 네. 다음 키워드 역시 우리나라 음식과 관련된 키워드네요. 네, 맞습니다. K로컬 미식 여행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방방곡곡의 다양한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책을 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K로컬 미식여행 33선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수원 왕갈비와 횡성 한우, 담양 떡갈비 등 전국의 15가지 대표 음식은 물론이고요. 양양 송이버섯과 통영 굴, 완도 전복 등 15가지 지역 제철 식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맛있는 음식과 함께 어울리는 지역의 전통주와 막걸리까지 모두 33가지를 선정했는데요. 제주에서 흑돼지가 특산물이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또 여수의 갯장어가 왜 갯장어로 불리게 됐는지 음식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객 만화가죠. 허영만 작가가 공동으로 제작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허 작가는 추천사를 통해서 지역의 특색이 담긴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궁금하다면 국내 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고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도 곧 출간된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에게도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좀 저를 포함해서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 IT 업체들도 음식점 소개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짧은 동영상인 숏폼 제작자들을 상대로 음식점을 찾아가서 평가 영상을 만드는 공모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요즘 숏폼이 대세인데요. 네. 네이버 측은 맛집 콘텐츠가 네이버 서비스 곳곳에서 노출이 되고 이용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동영상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물론이고요. 카카오는 최근 화제를 모은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의 음식점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검색과 함께 곧바로 예약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맛집을 알리는 콘텐츠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른바 맛집을 투어하는 MZ세대들을 겨냥해서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네, 이번 주말에 여기 콘텐츠들에 나온 맛집 투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반백살의 도전입니다. 네. 오늘 유난히 먹을거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좀 눈에 익는 간식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모든 연령을 통틀어서 통틀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네. 같은 간식들이죠. 초코파이, 아이스크림, 초콜릿인데요. 정으로 유명한 오리온 초코파이,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와 투게더 아이스크림, 또 해태 제과의 크래커, 에이스가 1974년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한 해 늦게 출시된 가나 초콜릿도 반백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50년 동안이나 우리 곁을 지켜온 장수 브랜드들이 요즘 앞다퉈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올해 초부터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속 마시멜로 대신에 크림을 넣은 두 종의 제품을 지난 2월에 선보였는데요. 출시 넉 달 만에 낱개 기준으로 2,400만 개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예. 빙그레는 투게더와 바나나 맛 우유 5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초에 투게더 맛 우유도 출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이 헤이즐넛 커피에 타먹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뒤늦게 유행을 할 정도였습니다. 혜태 에이스 크래커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처음으로 에스프레소 원액을 섞은 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장수 브랜드들은 오랜 시간 인기를 끌었지만 매출이 정체돼 있다는 게 업계의 고충이었는데요.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새로운 소비층을 모아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이 50년 동안 나올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건데 네. 변화까지 시도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어 보겠습니다. 은빛머리 휘날리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대한노인협회 협회장이 법정 노인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통업계가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부산의 GS25 시니어 스토어 1호점에 문을 열었던 GS 리테일은 현재 전국의 시니어 스토어 5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 우리 동네 딜리버리를 활용해서 배달 일자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 리테일도 6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직무 교육과 채용을 연계해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와 스타벅스 등 노인 등을 채용해서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요. 주로 배달과 매장 서비스 직무에 일자리가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대기업 등에서도 시니어 인력을 적극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정년에 가까워진 우수 직원을 시니어 트랙 대상자로 선발해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SK하이닉스도 기술 전문가 제도 등을 통해서 60세 이상 직원들도 중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는 시니어 기술 보유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있기도 하는데요. 고령 인구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증가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직무 개발이 더욱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불게 될 은빛머리 바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임강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